안녕하세요. 라이프 코딩의 나구파리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 기출 문제 구술 탈출 2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술 탈출 문제는 오늘도 역시 백준에서 가지고 왔고요. 문제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의 크기는 10 x 10의 보드가 있고요. 빨간 구슬, 파란 구슬, 그리고 구슬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각각 하나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드를 기울임에 따라서 구슬이 직선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목적은 빨간 구슬을 10번 이내에 구멍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이때 파란 구슬이 구멍으로 같이 나온다면 이것은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출력은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의 기울임의 횟수를 출력해 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10번을 넘어도 절대로 빨간 구슬만 따로 분리해낼 수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으로 판단해서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네, 뭐 구슬의 움직임은 상하, 좌우 총 4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10번이 넘었을 때는 그냥 다 종료하고 마이너스 1을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4의 10승, 1048, 576의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을 출력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드의 크기가 최대 10 x 10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울임으로 최대 10번의 체크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4의 10승의 열을 더 곱해서 10485760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상당히 큰 숫자이지만 뭐 잘만 구현한다면 2초 이내에 풀릴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물론 시험장에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고를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그런 뭐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뭐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상하 좌우 4개의 움직임이지만 이 이후에는 뭐 만약에 내가 이전에 왼쪽으로 움직였다면 이 다음번에 왼쪽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최대치로 구슬을 다 옮겨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왼쪽으로 기울인다고 해도 구슬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이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나중에는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구슬을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구슬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 그런 움직임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전번에 또 똑같은 위치에 구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구슬은 멈추지 않고 항상 벽까지 움직이는 것을 이제 조건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요. 왔다 갔다 하면 계속 구슬은 계속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경우의 수가 추가되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첫 번째 방향이 4번, 그리고 두 번의 9승, 그래서 2048 정도의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드의 길이를 10을 곱하면 20480 정도의 체크로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맵에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공을 뭐 상으로 움직였을 때 공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뭐 DP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복잡하게 구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Q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빨간 공은 여기에 있었고 파란 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은 뭐 상하좌우로 움직여도 모두 다 동일한데 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동일하고 좌로 움직였을 때는 맵이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한 위치를 Q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넣어주게 되고요. 이전 구슬의 위치를 모두 다 기록을 하면 이렇게 중복을 많이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위치에 빨간 공이 여기 있는 경우, 파란 공이 여기 있는 경우를 비지티드 배열에 넣었다면 이 상태에서 공을 위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항상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Q에 넣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이제 움직임들이 빠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 기출 문제들은 대부분 뭐 ACM 문제와는 다르게 비고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상태 공간 트리가 적어지고 많아지고 비고와는 상관없이 뭐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낼 수 있어야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공을 아래로 기울이게 되면 빨간 공이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여기에 존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Q에는 여기서 하나 더 움직여서 두 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또 공을 뭐 움직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움직임은 세 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공을 또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3이 되고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고, 네, 이렇게 공이 하나씩 하나씩 증가되면서 그 위치에 맞게 이제 Q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공이 들어가면 7번 만에 Q에서 답이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시뮬레이션은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에 이 PPT를 올려드리게 될 것인데, 이게 따라서 그냥 보시면 아마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드를 짜다 보면 빨간 공을 밀고 파란 공을 밀었을 때 빨간 공과 파란 공이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빨간 공은 좌로 3칸 움직였고 파란 공은 좌로 4칸 움직여서 이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같은 공간에 공이 2개가 들어가 있다면 많이 움직인 공을 한 칸 더 이전 위치로 움직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 공을 우로 한 칸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공의 위치를 분리하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것인데요. 우선 스트럭트를 만듭니다. 뭐 인포라는 스트럭트를 만들고요. 빨간 공의 y, 빨간 공의 x, 그리고 파란 공의 y, 파란 공의 x, 그리고 공의 움직임을 체크해줄 count라는 변수 총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인포에 스타트 공의 위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캐릭터에 맵을 저장할 배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이 맵에서 Y는 10칸을 잡아주고 X는 11칸을 잡아주는 이유는 X는 문자열의 끝에 종료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칸 더 많이 잡아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n과 m을 입력받습니다. 뭐 y의 길이를 n이라고 하고 x의 길이를 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scanf로 %s로 받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받으면 다 입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y는 0부터 y는 n까지 포문을 돌면서, 그리고 x는 0부터 x는 m까지 2차 포문을 돌면서 빨간 공의 위치와 파란 공의 위치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맵에 y의 x가 빨간 공이라면 스타트의 ry는 y로, 스타트의 rx는 x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블루 파란 공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라는 배열에 빨간 공과 파란 공의 위치가 저장이 됐고요. 공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카운트는 0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BFS를 돌아서 결과를 받아서 출력을 해주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BFS라는 함수만 구현하면 모든 코드 구현이 끝나게 되는데요. 우선 visited라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빨간 공의 y 좌표, 빨간 공의 x 좌표, 파란 공의 y 좌표, 파란 공의 x 좌표. 그래서 초기값을 0으로 두고, 그 다음에 q도 만듭니다. 인포 타입을 저장할 q를 만들고요. q에는 초기값의 위치를 저장시켜주고, visited에는 스타트의 레드 y, 스타트의 레드 x, 스타트의 블루 y, 스타트의
블루 X를 방문했다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전형적으로 Q가 empty가 아니면 empty가 아니면 계속 방문을 하면서 current는 Q의 프론트가 되고 Q를 하나를 팝 해주게 됩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이제 네 방향으로 탐색을 할 것이기 때문에 const int dy는 이런 식으로 위, 상, 하, 좌우 이렇게 방향값을 저장해 두고요. dx는 뭐 전형적으로 네 방향 탐색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상하, 좌우. 뭐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코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초기 값을 -1로 두고 네, 여기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current 값의 카운트가 10보다 커지면 종료해주게 됩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리턴 값에 -1이 들어간 채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맵에 current의 red y와 current의 red x가 구멍이고, 그리고 맵에 current의 blue y와 current의 blue x가 구멍이 아니라면 이제 이 경우가 최저값을 찾은 경우입니다. current의 count 값을 저장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이제 순회하면서 이 Q를 계속 갱신하면서 순회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r은 네 방향으로 돌 것입니다. 네 방향으로 돌면서 next red y는 current의 red y, next의 red x는 current의 red x, next의 blue y는 current의 blue y, next의 blue x는 current의 blue x. 이렇게 next로 갈 방향을 현재 위치로 일단은 잡아주고 이제 while문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next의 값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반복을 하면서 맵에 next의 우선은 레드 빨간 공을 먼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x는 만약에 벽이 아니고, 그리고 next의 레드 y가 next의 레드 x가 구멍이 아니라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계속 움직일 때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주시냐면 여기에 dy에 dir, 그 다음에 dy에 dx에 dir, 이런 식으로 하면 next 방향이 계속해서 갱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서 나와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 넥스트의 위치가 벽이라면 한 칸을 빼주셔야 됩니다. 벽이라면 한 칸을 빼주셔야 됩니다. 벽에는 넥스트의 위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빨간 공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돌렸다라면 복사를 그대로 하셔서 파란 공을 돌릴 것입니다. 파란 공을 뭐 빨간 공과 100% 동일한 방식으로 굴리게 되고요. 네, 이렇게 파란 공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넥스트의 레드 y와 넥스트의 블루 y가 같고, 넥스트의 레드 x와 넥스트의 블루 x가 같은 경우, 다시 말해서 한 칸에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맵에 이 구멍이 아닌 경우에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구멍이면 둘 다 같은 곳에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해주셔도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구멍이 아닌 경우에 이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PPT에서 제가 길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레드의 디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ABS 넥스트의 커런트의 RY 이렇게 빼주시면 Y의 길이가 나오게 되고요. 뭐 Y로 그러니까 세로로 움직였는지 가로로 움직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두 개를 더해버리게 됩니다. 이 ABS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블루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레드 디스트가 블루 디스트보다 크다면 레드를 한 칸 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넥스트의 레드 Y를 위에서 그냥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똑같은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레드를 한 칸씩 반대로 움직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블루를 한 칸씩 거꾸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코드가 돼서 next y와 뭐 next x가 들어왔다면 이 부분은 이제 처리를 해서 visited 처리만 해서 큐에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next의 red y, next의 red x, next의 blue y, next의 blue x가 방문한 적이 없다면 방문시키고 인포에 넥스트를 만들고 넥스트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의 레드 y는 넥스트의 레드 y 뭐 이런 식으로 4개 값을 채울 것이고요. x x 블루 y 블루 y 블루 x 블루 x 그리고 넥스트의 카운트 값은 커런트의 카운트 값보다 하나 큰 값 그리고 q의 푸시를 해서 넥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여기까지 코드를 짜면 다 짠 것 같고요. 네,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후에 실행하고 샘플 입력을 복사를 해서 넣었을 때 5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잘 맞게 짜졌는지 채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맞았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번 문제는 이제 삼성 기출문제 100준에서 리스트를 뽑아놓은 것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제 유튜브 그 강의 링크를 보시면 거기 설명에 네이버 카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시면 제가 자료는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강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번 강의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